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독해영사 김종우입니다. 이제 58강 식민통치체제 경제수탈정책인데, 이건 일제가 우리나라 어떻게 다스렸냐, 10년대, 20년대, 30년대, 40년대를 구분해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공무원 같은 문제라면요, 연도를 정확하게 암기해야 돼요. 정말 정확하게 암기해야 합니다. 근데 이거 한검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정확하게 암기 안 해도 되는데, 대신에 10년 단위로 암기하자. 몇 년 단위로? 10년 단위로 암기해야 합니다. 10년 단위 봐야 하고요. 그 다음 악법 봐야 돼요. 악법 3개 있습니다. 악법 3개. 태영령 12년, 치안유지법 25년, 그리고 국가총동원법 38년. 요 악법 3개는 무조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암기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했는지 정치와 경제로 또 구분해서 여러분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보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제일 여기 중요한 건 내가 볼 때 10년 단위로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보고 이게 10년대구나, 20년대구나, 30년대구나, 40년대구나 이렇게 구분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내용 들어가도록 하죠. 10년대예요. 10년대. 10년대는 헌병 경찰 통치예요. 때립니다. 때려. 간단해요. 10년대는 때린다. 무단 통치. 헌병 경찰이 통치하는 게 아니고, 경찰이보다 군인이 통치하는 군인 경찰, 이 헌병이 군인이거든요. 군인이 우리나라를 직접 지배한다. 그 군인이가 때리고 죽이고 하는 거예요. 고문하고. 2만 명 배출합니다. 그리고 독립운동가 색출. 이 군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압적 통치예요.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리겠다. 교원, 관리, 이들이 제복과 칼을 차요. 선생님이 칼 차고 다녀.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잠 찔러. 너무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때부터 선생님들이 막 때려요. 왜 때려? 일본인 선생이잖아, 여러분. 일본인 선생이니까 조선인 학생들은 맞아도 돼. 미개한 민족의 애들이니까 좀 때려서 가르쳐야 돼. 말 안 듣는 놈들은 좀 때려야 돼. 이게 일본식 교육이에요. 맞고 자랐던 사람이 이제 선생님 돼가지고 또 때린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계속 때렸잖아요. 지금은 안 때리지만. 모르지, 지금도 때리는지 누가 알아. 그쵸. 저는 엄청 맞았어요, 학교 다닐 때. 왜 이렇게 때리는지 몰라. 그쵸. 진짜 많이 때렸어. 그러면서 항상 때리면서 합니다. 너를 위해서 때린 거라고. 웃기지 마, 뭘 나를 위해서 때려. 뭐 나중에 나이 들면 뭐 선생님 고마운 줄 알 거래. 웃기지 마. 나 45세인데 하나도 안 고마워. 당신이 때린 것만 기억나. 막 이런다니까. 사랑애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폭력이지. 그쵸. 폭력이에요. 폭력이야. 절대 사람 때리면 안 돼요. 자식도 때리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식이라고 그것도 폭력입니다. 때리면 안 돼요. 선생님은 저 안 때립니다. 그럼 애가 싸가지 없잖아요. 뭐 어쩔 수 없죠. 시대가 그런데 어떡해. 시대가 싸가지 없는 게 시대인데. 뭘 때려 싸가지 만들면 뭐 할 겁니까?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데. 그렇죠. 우리 아들 아빠한테 대놓고 얘기해서 뚱뚱하다 뭐 대놓고 뭐 어쩔 수 없지 뭐. 어쩔 수 없지. 시대가 그런 건데 뭐. 그쵸. 이게 일본식이야, 일본식 이게. 안타까운 게 이겁니다. 일본식. 때리는 교육. 군대에서도 이게 문화가 나온 거예요. 때리는 문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군대 폭력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 때 말도 하지 마세요. 전 2000년 전에 저 98군번이잖아요. 얼마나 맞았겠습니까? 98군번이면 진짜 우리 때 저는 운전병 나왔는데 마우라로 맞았어요. 마우라. 그 공구로 맞고. 그래서 지금 40대들이 그 폭력 싫어하는 것 같아. 어릴 때 맞고 자라서 그런가. 그렇죠. 40대 아저씨들이 폭력을 싫어합니다. 40대인데 폭력 쓴다? 그놈은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이야. 지 맞았다 또 때리면 그 나쁜 놈이지. 때리면 안 되죠. 때리면 안 돼. 일본에서 이제 끊어야죠. 이제 폭력의 문화를. 이제 일본에서 온 폭력의 문화를 끊어야 돼. 이 10년, 그래서 칼, 제복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10년대로. 칼, 제복 나오면 무조건 몇 년대로? 10년대로 여러분이, 찍으셔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 기본권 박탈합니다. 언론, 출판, 결사, 집회 자유, 자업세요. 교육 통제합니다. 1차 교육령, 사립학교 규칙, 서당 규칙을 통해서 교육도 허가제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일본한테 허가 못 받으면 학교 못 세워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우리 학교가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 학교 만든 사람 친일파예요. 100%입니다.
우리 학교는 일제시대 민족 누가 만들었어? 아니야, 거의 친일파야. 민족교육기관은 거의 일본이 없애버렸어요. 그 다음, 민족운동 탄압합니다. 백오인 사건으로. 신민회가 이걸로 해산하죠. 악법, 이겁니다, 여러분. 경찰 처벌규칙, 직결처벌권. 근데 제일 중요한 거 태형령이. 때릴 수 있다. 누구만. 일본이 뭐 안 때려요? 조선인만 때립니다. 왜 조선인은 때릴까요? 일본은 안 때리고. 일본인은 개화된 민족이야. 그래서 말만 해도 알아들어. 하지만 조선인은 미개한 민족이기 때문에 때려야 말을 들어. 그래서 때려야 돼. 조선인은. 이게 조선 태형령입니다. 이 문화가 아직도 있다고요. 때리면 안 돼요. 어떤 경우도. 그렇죠. 조선 태형령. 이거 12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10년대는 뭔다? 때린다. 다시요. 10년대는 때린다. 이게 핵심입니다. 범저 직경례 이것도 있는데 태형령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 조선총독부 설치해요. 초대총독은 데라우치입니다. 군인입니다. 근데 3.1운동이 터져요. 3.1운동 터지니까 일본 이제 깨달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애들이 개기네. 속여야겠구나. 어떻게 해야겠구나? 속여야겠구나. 이제 대놓고 때리지 말고 속이자. 그래서 속이는 정책을 하는데 그게 문화통치예요. 그래서 10년대는 무단 때리는 정치했고요. 20년대는 속이는 정책했습니다. 속이는. 그래서 친일파를 육성합니다. 친일파를 육성해. 그래서 헌병경찰을 없애겠다는데 보통 경찰로 바꿨는데 경찰 수는 3배로 증가해요. 고등경찰이라고 해서 독립운동가 잡는 경찰들이 나타나고요. 다음 치안유지법. 이게 중요하죠. 아까 조선태형령 있었고 치안유지법 있죠? 조선태형령은 조선 사람만 때린 거고 치안유지법은 사회주의자와 독립운동가 탄압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면 요거 비슷한 법이 지금도 있어요. 뭘까요? 국가보안법. 뭐가 비슷할까요? 간첩으로 의심되면요. 국가보안법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이거 똑같아요. 사회주의자나 독립운동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어. 일반 사람이 영장 없이 체포되면 불법이지. 불법이죠. 내가 조사할 게 있다고 경찰서 강제로 갖고 가. 영장 와야지. 영장 없으면 내가 거부할 수 있어. 간다고 해도 24시간 안에 날 풀어줘야지, 여러분. 변호사 어떻게 동의 그거 얘기해줘야 돼. 미란다 원칙 얘기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지. 아무리 현장범이라도 미란다 원칙 얘기 안 하면 그건 불법됩니다. 그 인권이잖아요. 이런 거 없어, 치안유지법. 치안유지법. 그냥 의심돼. 그럼 무조건 체포해요. 의심되면 체포하면 바로 고문 들어가지고 만들죠. 여러분, 범죄자 만든 거 일도 아니에요. 독립운동가들 이걸로 탄압합니다. 치안유지법, 악법이죠. 25년입니다. 그리고 민족신문 허용해줘요. 속이는 정책이니까. 동아, 조선일보. 하지만 검열 삭제한다. 지방행정 참여하게 하는데 요거 다 친일파들만. 그래서 친일파를 키우는 정책을 한다. 교육기회 확대한답니다. 초등 4년이 6년. 그 다음 실업교육 증가되고요. 그 다음 학비가 늘어나요. 그 다음 대학교도 만들어져요. 경성제국대학. 지금의 서울대학교죠. 경성제국대학이. 근데 이거 누구를 위한 학교? 일본인을 위한 학교예요. 조선인을 위한 학교가 아닙니다. 일본인을 위한 학교야. 그래서 이건 뭐 반대하려고 우리나라 안에서 대학을 설립하려고 했던 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만든 게 경성제국대학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본인 위주. 본질은 이거예요. 친일파 양성. 친일파를 양성해가지고 우리 민족주의자와 친일파가 서로 싸우게. EJ. 무서운 EJ. 서로 끼리끼리 싸우게 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돼? 친일파가 육성되는데 그 대표적인 친일파가 이광수하고 최린이죠. 이광수하고 누구? 최린. 원래 민족주의자였는데 이 두 명이 나중에 친일파가 된다. 자치운동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년대는 때리는 정책, 20년대는 뭐 하는 정책? 속이는 정책, 10년대는 태형령, 20년은 치안유지법.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30년대 이후는요, 이제 말살 통치예요, 말살. 말살, 누구 말살? 우리 민족 자체를 말살하겠다. 우리 민족을 뭐 하겠다? 말살하겠다. 경제공황으로 이제 대륙 침략합니다. 만주사변, 만주국 설립하고요, 중일전쟁, 다음 태평전쟁, 전쟁이 점점 커져요. 그래서 이거 암기할 때 만중태로 암기하세요. 만중태 171, 만중태 171. 이렇게 암기하면 여러분 끝납니다. 만주사변 171, 31년, 중일전쟁, 37년, 태평전쟁
41년. 만, 중, 태, 일, 7, 1. 이렇게 여러분 암기하면 끝나요. 그리고 전쟁, 중국 쪽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우리나라를 뭘로 만들어요? 군수공장을 만듭니다. 병창기지화 정책. 그 전쟁이 점점점 미국하고까지 이제 싸우게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 물자, 인적, 양적 물자 다 수탈해야죠. 인적, 물적 다 수탈해야 돼. 수탈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국가총동법이에요. 그러니까 악법이 3개예요, 여러분. 태양령 꼭 기억하세요. 10년대 때리는 정책 12년, 조선놈만 때린다. 그 다음 치안유지법, 사회주의자와 독립운동가 탄압하기 만든 법 25년. 국가총동원법 38년. 이 3개는 무조건 암기해야 돼. 태형령, 치안유지법, 국가총동원법. 암기하기 힘들면 10년대, 20년대, 이건 3, 40년대 이렇게 여러분 해도 됩니다. 이 3개 법은 무조건 중요하다. 그 다음 민족말살 정책, 이제 황국신민화 정책이에요. 황국, 일본과 우리나라, 우리 천황폐하의 신민들이라는 정책입니다. 내선일체, 일본과 우리가 하나다. 일본과 조선은 하나. 원래 같은 민족이었는데 일부가 일본에 간 거야. 그래서 일본에 가가지고 근대 성공해서 동생인 조선을 도와주러 온 거야. 이게 내선일체. 일본과 조선은 선조 같다. 아까 얘기했죠? 같은 선조에서 나왔다고. 황국신민서사, 일본 천황 찬송하는 거, 즉 충성을 맹세하는 암송입니다. 궁성요배, 일본 왕이 있는 쪽으로 절하는 거, 정어묵도, 신사참배, 일본 일본 그 종교 믿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창씨개명. 우리나라 그 욕 중에 가장 심한 욕이 뭐냐? 내가 성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그만큼 성을 중시해. 성을 중시해. 그렇죠? 성을 너무너무 중시합니다. 이 성을 어떻게 하겠다? 바꾸겠다. 왜 바꿔야 돼? 일본식 성이어야지 전쟁에 한국 사람을 동원할 수 있죠. 그쵸? 성명이 달라봐, 여러분. 같은 민족이 아니까 이게 동원하기 힘들다고. 그래서 이름을 같게 해버립니다. 창씨개명. 근데 우리나라 사람 진짜 대박이에요. 창씨개명 하니까 성을 뭘로 하게요? 망일로 바꿔요. 망일이 뭐야? 일본 망해라. 성을 일본 망해라. 이렇게 바꿉니다. 근데 보통은 여러분, 원래 나 김씨잖아요, 선생님은. 김씨 같은 경우는 여기다 밭전자를 집어넣어요. 그 간에다가 돼요, 간에다가. 간에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일제시대였다. 그러면 나는 지금 간에다상이야, 간에다상. 간에다. 그쵸, 간에다상이 돼요. 이게, 근데 창식을 안 하신 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안 할 수 없게 만드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학교 입학을 금지시켜요. 창씨개명 안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뭐에 민감하죠? 교육에 민감하죠. 상급 학교를 입학을 못 시킨대. 그럼 어쩔 수 없이 창씨개명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말, 우리 역사 금지시킵니다. 그 다음 신문 폐간하고요. 그 다음에 인적수탈, 요거 진짜 잘 나옵니다. 지원병. 국가총동원법 이전입니다. 그 다음 진용. 사람 끌고 가서 일 시켜요. 사이판 이런 데 학도지원병. 학생들 끌고 갑니다. 진병, 에브리바디 다 끌고 가요. 정신대 2개예요. 공장에 일하는 거하고, 그 다음 위안부, 성노예로 가는 거하고 2개가 있다. 그래서 암기 팁은 지용이가 학교 갔다 병신대. 이거 그냥 암기 팁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쓰냐고 나한테 하면 안 돼. 여러분, 이거는 그냥 암기 팁인데 이거를 현실로 받아들인 거지. 코미디를 현실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건 안 돼요, 여러분. 지용이가 학교 갔다 병신대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지원병, 진용, 학도지원병, 진병, 정신대. 암기 팁이에요. 지용학교 병신. 지용학교 병신. 지원병, 진용, 학도지원병, 진병, 정신대. 44. 38, 39, 43 연도까지 암기하면 땡큐. 그렇죠. 순서까지 암기해도 좋긴 한데 거의 30년대 말에서 40년대다. 우리 민족을 어떻게 하려고 했다? 말살하려고 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0년대는 때리는 정책, 20년대는 속이는 정책, 3, 40년대는 민족 말살 정책 이렇게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제 볼게요. 경제. 10년대는 땅을 뺏어요. 땅. 이게 제일 잘 나와요, 이런 시험 문제. 토지조사 사업이 시험 문제에 제일 잘 나옵니다. 10년대 뭘 뺏었다? 땅 뺏었다. 토지조사국 설치하고요. 토지조사령 공포하면서 18년까지 이제 어떻게 하냐? 토지조사 사업을 합니다. 실시 배경 쌀 가져가려고. 식량 공급기지. 그 다음 세금 거두려고. 지세 확보.
그다음 1인의 토지 소유를 합법화하고 토지 약탈하기 위한 겁니다. 조사 이제 대상은 토지 소유권, 그다음 가격, 지형, 지목 등 한 9개 정도를 해야 돼요. 신고. 기한부 신고제입니다. 개인 신고를 한정해요. 만약에 이때 9개 문서 제대로 신고 못했다. 그럼 땅 뺏겨요. 땅 뺏깁니다. 근데 신고 잘할 수 있게 도와줬다, 도와주지도 않았다. 도와주지도 않았어. 도와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거야. 이건 뭐냐? 토지 약탈이죠. 대신에 도와준 애들도 있어요. 누구 도와줬냐? 친일파. 친일파는 도와주고 일반 백성들은 국민들은 도와주지 않았다. 그래서 일반 농민들 어떻게 된다? 몰락합니다. 역시 우리나라는 무조건 어떻게 돼요? 몰락하죠. 농민 몰락. 법칙입니다. 농민은 뭐 한다? 몰락한다. 희한해. 법칙이에요. 그 다음 이제 볼게요. 이제 회사령 가도록 하죠. 회사령. 회사령 보시면 결과 됐네. 잠깐만. 결과. 이거 봐야겠네. 토지 약탈, 미신고, 공공기관 토지, 문중토지 등은 총독부 구속됐다. 한마디로 거의 모든 땅이 여러분 총독부가 갖고 갑니다. 수탈 농토의 40%가 이제 어떻게 돼? 일본인에게 싸게 불화돼요. 동양석지 주식회사를 통해서.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거 이거야. 원래 소장농이 갖고 있던 도지권이라든지 입회권이 있었거든요. 그걸 부정당해요. 도지권, 입회권이 어떻게 된다? 부정당한다. 그리고 식민지 지주제가 확립되고요. 자영농 몰락하고요. 그 다음 소장농 증가됩니다. 총독부 재정 수입이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세금 거두려고 한 거야. 세금 걷고 그 다음 땅 뺏어서 일본 애들한테 나눠주려고 했던 게 토지 조사 사업으로서 우리 소작인들 원래 가지고 있었던 권한까지 다 없애버렸다. 이걸로 우리나라 농민들은 무조건 몰락하게 된다. 그러니까 은퇴하고 농사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은퇴하고. 왔다 갔다 하셔야지. 올인하면 안 됩니다. 올인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역사 알려주잖아. 농민들 다 몰락하잖아. 너무 눈물이 앞을 가리네. 그리고 이제 회사령 볼게요, 회사령. 허가제. 그 일본인 회사만 허가해줘요. 조선인 회사는 허가 안 해줍니다. 그리고 식산은행 만들고요. 담배, 인삼, 소금 전매하고요. 국가 독점하고요. 산림령, 어업령, 광업령, 임야조사령으로 해서 이제 산림 약탈하고 물고기 약탈하고 광산 약탈하고 임야조사령의 땅 약탈하고 그래서 이거 암기팀 뭡니까? 회사 산악회에서 낚시하고 광해로 간다. 그리고 정 암기 안 되면 령 나오면 10년대로 찍으세요. 회사령, 산림령, 어업령, 광업령, 임야조사령, 령 10년대. 령 나오면 몇 년대로 찍어라? 10년대 찍어라. 그 다음 기간산업도 확충됩니다. 경원선, 호남선 약탈하기 위한 거죠. 광산 약탈하고요. 여긴 쌀 약탈하려고. 철도 암기팁 은하철도 999 기차가 어둠을 깨치고 은하수를 건너면 뿌뿌 그쵸. 땅이 나는 99년. 인부위, 경인선, 경부선, 경의선 99년, 05년, 06년. 14시에 도착, 경호받는다. 경원선, 호남선, 약탈. 이렇게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14년이에요. 이렇게 암기티까지 암기하면 완벽하죠? 근데 령 시리즈 나오면 뭐다? 무조건 10년대다. 그것도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 20년대, 아까 봐봐요. 10년대 뭐 뺏었어요? 쌀 뺏었죠? 토지 조사 사업을 통해 쌀 뺏었잖아. 20년대는 뭐 뺏어? 그 쌀을 가지고, 그 쌀 뺏었는데, 잘못했다. 잘못했어. 10년대는 토지를 뺐지. 토지. 10년대는 토지를 뺐고, 20년대 쌀을 뺏어요. 안 적고 하니까 헷갈려. 10년대는 뭘 뺏어요? 토지. 때리고 토지. 20년대는 이제 쌀. 토지를 뺏고, 그 다음 뭐 뺏는 거예요? 쌀 뺏는 거야. 토지 뺏었으니까 그 토지에다가 쌀 키우는 거지. 그래서 산미 증식 계획이라 가지고 우리나라에다 쌀을 엄청나게 재배하게 합니다. 왜요? 일본 내에 쌀이 부족해. 그래서 우리나라에 수탈하려고 그런 거죠. 방법, 수리시설 개선하고요. 종자 개량하고요. 화력비료 줍니다. 증산하긴 하는데 월 증산량보다 30%밖에 증산을 못해. 근데 수탈량은 계획대로 수탈해. 조선 내 쌀이 부족해지겠죠?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래서 만주에 있는 잡곡 수입합니다. 증산 비용은 농민에게 전가해요. 소장료 증가합니다. 80%까지 증가해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100만 원 벌면 80만 원 갚으래. 80만 원 내래. 이거 어떻게 삽니까? 죽지. 그렇죠?
그래서 소작쟁이가 발생한데 그 대표 중에 암태도 소작쟁이인데 23년 암태도라는 섬에서 소작쟁이가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이 결과 산미증식 결과 쌀의 단작이 심화되고요. 농민은 몰락한다. 쌀 이제 반출량 보세요. 계속 반출하는 거야. 일본 반출량 보세요. 그쵸? 1인당 쌀 소비량 보세요. 점점 줄고 있어. 쌀 갖고 가려고 수탈한 거 봐봐요. 엄청나죠, 엄청나지. 이거 말고 그림, 딴 거 그림도 봐야 돼요, 여러분. 아까 우리 식민 통치할 때 이 그림 옆에 있는 거 있죠? 내선일체, 황국시민서사, 위안부, 신사참배, 이 그림도 항상 봐야 합니다. 그 다음, 20년대 이제 산업, 회사령이 폐지돼요. 10년대 이 토지 갖고 가고요. 20년대 쌀 갖고 가, 다시. 10년대 토지, 20년대 쌀, 그리고 령 시리즈 폐지합니다. 회사령 폐지해요. 그래서 일본 애들이 일본 그 장사하는 사람 막 들어오게 해요. 인정해줍니다. 관세 철폐해주고. 이 관세 철폐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물산장려운동 발생하죠? 30년대 이제 남쪽의 면, 북쪽의 양을 키워요. 왜? 전쟁 터지니까 수입이 잘 안 되네. 군수물자 보급하려고. 남쪽의 면, 북쪽의 양. 그리고 30년 되니까 농촌이 너무 몰락해서 이 농촌의 농민들이 반발해요. 그래서 좀 위로해주기 위해서 뭘 만들어요? 농촌진흥운동합니다. 이게 나중에 새마을운동과 비슷해요. 박정희가 여기서 배운 거야. 농촌진흥운동, 농민회유, 농민통제, 농민보호, 농촌진흥운동하고 소작조정령, 농지령, 이거 다 30년대. 연도를 암기할 필요 없어요. 농촌에 뭔가 일본이 관심을 갖고 뭔가 하려고 한다. 그럼 무조건 30년대. 그리고 병참기지화 정책을 통해서 전쟁을 이제 준비한다. 중국하고 싸우니까 중국하고 가까운 우리나라에 군수물자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만들어요. 미쯔비시, 노구찌 이런 회사들이 우리나라 들어옵니다. 암기팁, 회사 산악해서 낚시와 광해로 간다. 아까 했었죠? 여러분, 회사령, 산림령, 낚시니까 엄령, 광업령, 그 다음 임야조사령 다 10년대. 이거 언제 깨진다? 20년대 깨진다. 이렇게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네요. How? 좋아요. 40년대 국가총동원법 이후, 여러분 이거 간단합니다. 40년대는 무조건 2단어 나오면 돼요. 배급공출. 배급공출 나오면 볼 것도 없어. 그냥 무조건 40년대야. 다시요. 배급공출 나왔다. 그럼 볼 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40년대입니다. 인적수탈, 지원병, 진용, 학도지원병, 진병, 정신대. 이거 암기팁. 지용이가 학교 갔다 병신됐다. 38, 39, 43, 44, 44. 뒤진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용이가 학교 갔다 병신됐다. 지원병, 진용, 학도지원병, 진병, 정신대. 그냥 암기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배급공출 나온 몇 년대? 40년대. 이렇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 옆에 있는 그림도 꼭 보셔야 돼요, 여러분. 왜 한능검은 그림이 잘 나오거든. 그림 잘 나오고. 그래서 그림 꼭 보셔야 돼. 그래서 282페이지 공출 나오죠. 금속공출. 공출 나오면 무조건 40년대다. 배급공출 나오면. 꼭 기억하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총정리하고 문제 풀고 마무리하죠. 10년대 때리고 무단통치. 그쵸. 그리고 땅, 토지조사업, 데라우치. 간단하다. 10년대 때리고, 그 다음 땅, 데라우치. 20년대 속이고 쌀, 사이동. 속이고 문화통치, 쌀, 산미증식계획, 총독은 사이동. 그 다음 30년대 말살, 남면북양, 남쪽의 면, 북쪽의 양, 그쵸? 미나미지로. 40년대 배급공출 나왔다. 그럼 무조건 40년대, 그쵸? 마지막 총독은 아베였다. 그 다음 지원병, 진용, 학도지원병, 진병, 지용이가 학교 갔다 병신됐다. 38, 39, 44, 44. 이건 43, 44, 44.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중요합니다. 요거 별거 아닌데 여러분 정확하게 암기해야 돼요. 여기 대충 암기하면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정치하고 경제하고 나누고요. 그 다음 뭐 했는지를 여러분이 유추하면서 푸시면 돼요. 요거 10년 된지 20년 된지 30년 된지 40년 된지 10년 단위로 여러분 끊어서 공부하시면 다시요. 10년 단위로 끊어서 공부하셔야 돼. 10년 단위로. 알겠죠? 연도까지 암기할 필요 없어요. 공무원 문제가 아니니까. 하지만 10년 단위로 무조건 끊고 봐야 한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 풀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다음 법령이 시행된 시기로 옳은 것. 보니까 여러분
직결. 직결 심판이네. 직결 심판이네. 또 하나 핵심 단어. 나 찾았어. 빨리 찾아요. 빨리 찾아! 찾았어요? 누구예요? 누구야? 누구? 어떤 거예요? 응? 태영 나오잖아. 태영령 12년. 태영령 몇 년? 12년. 딱 나오네. 그쵸? 태영령 1912년 사실로 옳은 거. 헌병경찰. 다 몇 번 그냥 4번 나와. 쉽다. 국제부상운동 7년. 궁극기무초가 왜 나와 여기. 가보 1차인데. 그쵸? 94년. 한국중앙 총상이 그거 왜 나옵니까? 그 다음. 방문국 설치에서 한성순보 83년 아닙니까? 에이, 아니지. 이거. 왜 앞에 뭐가 나왔으니까? 태영 나왔으니까 이건 총독부. 그쵸? 헌병경찰제. 답은 몇 번? 4번이 나와야 한다. 어렵지 않게 여러분 풀 수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분, 이제 이쪽 잘 나옵니다. 그래서 잘 봐야 돼. 10년 단위로. 쌀인지, 토지인지. 토지가 나왔다. 토지 개혁한다. 토지 조사하겠다. 그럼 10년대. 쌀 증산시키겠다. 그러면 20년대. 그렇죠. 그리고 남면북양 이거 나오면 30년대 초반. 그 다음 민족 말살 나왔다. 30년대 이제 후반부터 40년대.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몇 년 된지를 정확하게 알고 문제 푸시기 바랍니다. How? 좋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1910년대 민족운동 파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이거 10년 단위로 한번 혼자 정리해보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